한국 이커머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바로 쿠팡이죠. 근데 이 절대 강자가 글쎄요, 한 분기 만에 이익이 97%나 뚝 떨어지는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복잡한 속사정을 저희가 알기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97%.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죠. 이게 바로 한국 이커머스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쿠팡이 2025년 마지막 분기에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건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재무, 규제,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까지 이 세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엉켜버린 실타래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숫자들, 바로 실적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매출은 분명히 11%나 늘었어요. 장사는 더 잘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97%가 줄고 결국 순이익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아니, 물건은 더 많이 팔았는데 왜 손해를 본 걸까요? 정말 이상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신사업 때문이었는데요. 팝패치나 쿠팡이츠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던 거죠. 당장은 돈을 벌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단계였던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성장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이 새로운 사업들에서 매출이 14억 달러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손실이 무려 3억 달러입니다. 단 3개월 만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여기서 다 까먹은 셈이죠. 회사 전체 이익을 그냥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재무 압박이 심해지니까 그 압박이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바로 쿠팡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 납품업체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수상품 마진, 줄여서 PPM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쿠팡이 물건 하나 팔 때 직접적으로 남기는 이익률을 뜻합니다. 자, 쿠팡이 이 PPM을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먼저 납품업체랑 우리 이 정도 마진은 남깁시다 하고 목표를 정해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 그 목표만큼 이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쿠팡은 납품업체한테 가서 납품가를 좀 더 깎아달라. 안 그러면 앞으로 주문 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 겁니다. 결국 자기들 손해를 납품업체한테 떠넘긴 거죠. 자, 이런 방식이 결국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규제 당국의 레이더에 포착됐고 결국 큰 제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쿠팡이 자기들 마진이 줄어드는 위험을 납품업체한테 부당하게 떠넘기고 심지어는 광고비까지 내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게다가 2만 5천 곳이 넘는 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그 이자도 안 주고 이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갑질은 다 한 셈입니다. 결국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무려 21억 8천만 원, 이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근데 과징금만 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대금을 늦게 줬다고 했잖아요. 최대 233일이나요. 그동안 쌓인 이자 8억 5,300만 원. 이 돈도 전부 납품업체들한테 돌려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문제, 법적인 문제였죠. 하지만 이 위기의 본질은 어쩌면 더 아픈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쿠팡을 믿고 쓰던 고객들, 특히 가장 절박한 고객들에게 상처를 준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시장 지배라는 게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대답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바로 갓 태어난 아기들을 위한 특수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아기들이 먹는 특수 분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수입하던 업체 재고가 똑 떨어진 겁니다. 이때 시장에 남아있던 물량을 쿠팡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사들였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유일한 판매처가 된 쿠팡에서 이 분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분유가 아니면 안 되는 정말 절박했던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었겠죠. 내 아기의 생명을 가지고 쿠팡이 장난을 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정말 착취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적은 악화되고 정부의 제재는 들어오고 소비자들의 분노까지 사면 초과에 몰린 쿠팡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건데요. 사실 이 사과가 오늘 우리가 다룬 사건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어요.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거였죠. 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신뢰의 위기에 처했다는 걸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후 쿠팡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2025년 말에 그 큰 충격 이후에 2026년 1분기 들어서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세도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쿠팡은 과연 지금까지처럼 정말 무섭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야망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쿠팡의 다음 행보는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